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 지역에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에게는 붕어와 무사기항을 바라는 염원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로 용왕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용왕신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그는 마을의 풍어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은혜를 감사했고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해 마을에 갑작스럽게 큰 폭풍우가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마을 어부들은 바다에 나설 수 없었고 이는 곧 마을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용왕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니 내일 내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했죠.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급히 준비를 하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용왕신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바다의 생선들과 여러 귀한 음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거짓말같이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어부들은 무사히 바다로 나가 풍성한 어획량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 용왕신을 위한 큰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는 변산반도의 자연과 용왕신의 은혜를 믿으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과 믿음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직 산업화의 물결이 흘러들지 않던 시절 한국의 작은 마을 단양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신령이 뜻에 의지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히 여긴 것은 바로 비나리 굿이라는 전통 의식이었다. 단양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 농작물 재배에 이상적이었으나 때때로 얄궂은 날씨가 찾아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비나리 굿을 준비했다. 비나리 굿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하늘, 땅, 그리고 수호신들에게 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비나리 굿을 축원하는 무당은 단양의 전설적인 인물로서 대대로 서로 다른 무당들이 그 전통을 이어왔다. 현재의 무당은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신비로운 힘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문제의 해결을 도왔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비나리 굿은 매년 음력 9월 초하룻날 저녁에 열린다. 바람이 쌀쌀해지는 가을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을의 큰 광장에 모인다. 광장 한편에는 커다란 제단이 마련되고 그 위에는 백곡식 과일 그리고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올려두었다. 각 가정에서는 자신이 먹고 남은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마련해 이 제단에 바쳤다. 월화는 오색 찬란한 국복을 차려입고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거대한 북을 두드리며 시작하는 웅장한 굿의 첫 장단에 맞춰 조용히 숨을 죽인다. 북소리는 점점 깊고도 멀리 울려 퍼지며 주변 자연의 숨결에 녹아들었다. 월화는 온몸으로 장단을 느끼며 춤을 췄다. 그녀의 춤은 마치 바람과도 같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흐르며 그 안에 내재된 묵직한 힘이 대지를 울렸다. 의식의 절정에서 월화는 북소리를 멈추고 제단에 흩뿌려진 곡식과 과일을 들고 하늘에 기도를 올린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단양의 모든 축복과 번영을 위한 바람을 주문처럼 웅변적으로 외쳤다. 그 순간 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선명히 빛났고 달은 더욱 환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간은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마을 사회의 결속을 따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해 비나리 굿 이후 단양에는 풍요로운 농사가 들어쳤고 마을 사람들은 예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모두가 그 비나리 굿의 덕분이라 입을 모았고 단양의 전통 신앙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감사했다. 단양의 비나리 굿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선 사랑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오늘날에도 그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며 현대인들에게도 그 신비로운 힘을 믿고 의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 부을에는 명성을 떨친 웅기장이가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웅기장이보다도 훌륭하고 정교한 웅기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이 그의 손재주를 칭송하곤 했다. 그의 작업장은 항상 많은 이들로 붐볐으며 누군가가 그에게 항아리를 주문하면 몇 해가 걸리든 반드시 그 결과에 만족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망토에 매서운 눈을 가진 그 남자는 그 옹기장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가장 큰 항아리를 만들어 주시오. 그 안에는 풍년을 배부르게 할 만한 기운이 있어야 하오. 옹기장이는 그 남자의 요구를 곰곰이 생각한 후 은밀히 작업에 돌입했다.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그는 고을에
신령한 산에서 흙을 가져오고 맑은 시냇물로 반죽을 했다. 그는 열심히 작업하여 항아리를 빚기 시작했고 마치 예술작품을 탄생시키는 듯한 모습이었다. 항아리가 완성될 즈음 이상한 기운이 작업장의 주변을 감쌌다. 동네 사람들은 그 기운이 너무도 불길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옹기장이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완성된 항아리를 보러 다시 나타난 의문의 남자. 그러나 항아리를 보는 순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지 않고 오히려 깊은 실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내가 원하던 항아리가 아니오. 저주가 깃들어 있으니 각오하시오.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옹기장이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 했지만 그의 손길로 만들어진 항아리 중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항아리를 구입하고자 했던 사람들마다 섬뜩한 느낌을 받으며 더 이상 그 작업장에 발길을 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그 항아리에 무엇을 넣든지 그날로 시들어 버리거나 상해버리기 일쑤였다. 결국 옹기장이는 항아리를 창고 깊은 곳에 놓아두었다. 수년이 지나고 그 옹기장이는 노쇠하여 젊은 제자에게 작업장을 물려주게 되었다. 젊은 제자는 그 섬뜩한 항아리에 얽힌 사연을 듣고서는 그 항아리를 고을 어딘가에 묻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밀스럽게 항아리를 들고 인적 없는 산속 깊숙한 곳으로 가 거기에 항아리를 묻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묻힌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주변의 작은 나무들이 하나같이 시들고 돌연 이상한 소리가 밤이면 은밀히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다. 주민들 역시 그 이야기들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식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다고 한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이야기는 전해 내려왔고 이윽고 사람들 사이에선 그 항아리가 묻힌 자리를 두고 저주받은 옹기 항아리의 자리라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제 예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대해 알며 그곳에 갑작스레 식사가 상하거나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면 그것이 예전 옹기장이의 저주받은 항아리 탓일 거라고 믿게 되었다. 결국 그 불길한 항아리는 사람들 사이의 두려움과 경계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정성으로 만들더라도 처음의 요청에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요구라도 주의 깊게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에는 바다 의수우신이자 바람을 다스리는 여신 해풍신이 살고 있었다. 섬 주민들은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고깃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풍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해풍신의 존재가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섬 주민들은 대대로 여신의 전설을 이어받으며 매年정해진 날에 제리를 올렸다. 그 날이 되면 어부들은 고기를 잡지 않고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안가에 제단을 설치했다. 제단에는 신선한 해산물과 쌀, 과일, 그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술이 올랐다. 주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해풍신께 감사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섬의 최고령자인 김할머니는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분이었다. 이 할머니는 어릴 적 파도가 높아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마을에 갇혀있을 때 홀로 해안가로 나가 해풍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바람을 잠재운 경험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해풍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여겨졌다. 며칠 전 섬에 큰 폭풍우가 들이닥치면서 그간의 평화가 깨질 위험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혼자 해변으로 나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해풍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폭풍의 눈이 지나간 후 바다는 다시금 잔잔해졌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졌다. 주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기적이라고 믿었다. 이때부터 김할머니와 해풍신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가게 됐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신안 주민들은 해풍신의 존재를 단순히 전설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해풍신은 매일의 생활 속에 작용하는 실제하는 존재였고 해풍신께 감사하며 어우러져 살았기에 바람과 바다의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섬에는 그렇게 해풍신을 모신 작은 초라한 신당도 세워져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나무에게 부탁을 기도했다. 그 기도가 해풍신에게 닿아 그들이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다. 오늘날에도 신안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먼 바다를 바라보고 날씨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여전히 해풍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거센 바람이 불며 할머니에게 배운 노래를 부르며 해풍신이 그들을 지켜보며 불어오는 바람을 달래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해풍신은 여전히 신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남아 섬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다.